안녕하세요. 건강멘토 365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일상을 힘들게 만드는 어깨 질환 중에서 특히 흔하고 중요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깨가 아프면 다 오십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회전근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네 가지 근육과 그 근육이 이어지는 힘줄을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 힘줄들은 팔을 들고 돌리고 움직일 때 어깨가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는 어깨의 중심축을 지켜주는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이 힘줄 중 하나라도 손상되면 어깨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회전근개가 왜 찢어질까요? 가장 많은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힘줄이 약해지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특히 40 중반 이후부터는 힘줄이 탄성을 조금씩 잃기 때문에 아주 작은 충격이나 반복되는 동작만으로도 파열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을 강하게 뒤로 젖히는 동작 또는 넘어지면서 손을 짚는 사고로도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자주 하는 분들, 특히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같이 팔을 머리 위로 자주 올리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 위험해요. 이제 증상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볼게요. 회전근개 파열의 통증은 단순한 어깨 뻐근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찌릿하게 통증이 오거나, 특히 팔을 들어 올렸다가 내릴 때 중간 지점에서 통증이 더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밤에 누우면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설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파열된 힘줄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밤이 되면 더 자극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심하면 팔이 들리지 않는 경우까지 생겨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회전근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파열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부분 파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파열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 있습니다. 힘줄이 너무 오랫동안 끊어진 상태로 있으면 근육이 지방으로 변하는 지방 변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단계까지 진행되면 나중에 수술을 해도 힘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치료 방법을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대부분의 부분 파열이나 초기 파열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보통 염증을 줄이는 약물 치료와 함께 물리치료를 시작합니다. 물리치료에서는 통증을 줄이고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전기치료, 초음파 치료, 심부열 치료 같은 방법을 사용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칭 운동과 안정화 운동을 통해 어깨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갑작스럽게 무리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줄은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씩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지지 않거나 파열이 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수술은 대부분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되는데 파열된 힘줄을 봉합해서 원래 자리로 다시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수술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중요한 건 수술 후 재활이에요. 재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와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술 후 처음에는 팔을 고정하는 보조기를 일정 기간 착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움직임을 늘리고 마지막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재활 기간은 보통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무리한 동작을 하면 다시 파열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지시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거나 회복 중이라면 팔을 머리 위로 크게 올리는 동작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아요.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어깨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물건을 들 때는 어깨 힘보다 몸 전체의 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장시간 스마트폰을 아래로 보며 고개를 숙이는 자세도 어깨 근육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꾸준히 하는 스트레칭이 회전근개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 앞쪽 가슴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어깨 뒤쪽 관절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스트레칭, 그리고 어깨뼈를 안정시키는 등 근육 강화 운동은 예방에도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차이를 조금 짚어볼게요. 오십견은 어깨 관절막이 굳으면서 전체적인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질환이고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찢어지는 구조적 손상입니다. 둘 다 어깨가 아프지만 오십견은 전체적인 움직임이 굳는 느낌이라면 회전근개 파열은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찌릿하게 오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 둘은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아주 깊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어깨 통증은 방치하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진단받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영상이 어깨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